네, 최승욱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도주로 좀 분류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글쎄, 일단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코스피 쪽은 거의 없다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이 조금 낮기는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장입니다. 보시면 오늘 이 코스닥 한번 장을 보시면, 자, 시초가 라인에 그나마 그래도 조금 근접한 건 코스닥입니다.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좀 그래도 납폭을 많이 만회를 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0.5% 음봉 만회를 맞고 있는데 오늘 선물만 8천 계약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이제 시간이 한 35분 정도 남았나요? 코스닥은 자, 외국인들의 매도를 일단 멈춰야 되는데 기관들이 일단 매도를 멈췄네요. 시가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코스피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여전히 자, 최근에 코스닥 개별주들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를 보시면 1등 쪽엔 자, 영화 테마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워낙 영화 테마 쪽이 좋지요. 자, 최근에 CJ/CGV 중국 모멘텀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티켓 가격이 오르고 나서부터 수익성이 원래 크게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하죠. 자, 대작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CJ/EN의 국제시장이 지금 1200, 1300인가요? 자, 이번에 한번 대박을 터뜨렸는데 요즘은 또 배급뿐만 아니라 제작을 맡으면서 CJ/EN의 오랜만에 또 강한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 플렉스 좀 아쉽긴 합니다만 강남 1970 그러다 한 200만 정도는 돌파를 했으니까 기본은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돈을 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기대를 많이 했었던 자, 후성가는 좀 실패를 한 것 같네요. 자, 오히려 제이콘텐트리가 난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이 들어온 종목은 제이콘텐트리가 될 것 같네요. 자, 메가박스 관련해서는 또 매각 이슈까지 있으니까 자, 오늘은 요들 종목 전체적으로 자, 영화 테마는 최근에 좀 자, 드라마 테마와 함께 조금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흐름이 좋으니까 그대로 보유를 하셔야 되겠고, 굳이 오늘 거래한다면 수급이 들어와 있는 제이콘텐트리가 오늘 급소 구간에 있으니까 조금 더 나으리라 보여지고요.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앞서 시간에도 AD테크가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만 실질적인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사물인터넷이 아직까지는 실적이 좋은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가장 좋은 지난 연도 기준에 했을 때도 실적이 2배 이상 늘어나는 종목은 아무래도 AD테크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코컴도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가 좀 있습니다.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중에 바로 코컴이죠. 거의 주도주가 되는데요. 와이소리 흐름도 좋습니다. 실적 따지면 코컴과 AD테크 두 종목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재료 관점에서 본다면 자, 아무래도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앞으로 왕구라든가 이런 산업 이런 쪽으로 자, 생활 로봇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유진 로봇이 오늘 음봉이 나왔으니까 이 정도가 좋을 것 같네요. 이 종목들을 잠깐 한번 흐름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CJ/CGV 같은 경우 자, CJ/CGV는 신고가에 거의 인접해 있습니다. 계속 보일레이죠. 계속 대장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CJ/EN의 국제 시장이 1200만 돌파하고 난 이후에 강한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 내일 정도 한 번 정도 자,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유하고 있는 분은 매도할 이유는 없는 것 같네요. 종가 매매도 될 것 같고 미디어 플렉스는 자, 이 생각보다 강남 1970이 자, 그렇게 대박은 못 냅니다. 일단 신고가 안에 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큰 흐름이 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자, 뉴는 좀 좋긴 합니다만 자, 일단 신고가까지는 조금 이격이 있죠. 허상간이 이번에 참패를 했고요. 제이콘텐트리는 급소 구간에 오늘 자리로 보면 제이콘텐트리가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보시면 오늘 외국인 기관들 쌍크리 매수가 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자, 기관들은 2만 주, 외국은 5만 6천 주가 들어왔네요. 일단 61선 위에 자, 급소가 나온 상황이라 자, 오늘 요 자리는 자, 매수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봅니다. AD테크의 흐름이 자, 신고가와 인접해 있죠. 아마 내일 정도면 신고가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콤이 자, 지금 대장은 코콤입니다. 지난 11월 달에 참 좋은 자리가 자, 12월 달에 참 좋은 자리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합니다. 고점의 매물을 받습니다만 그래도 물량 소화를 잘하고 관리자가 있는 자, 패턴이 나오고 있죠. 자, 와이스월도 자, 달리고 있는 중이고 이스페타시스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합니다. 저 자리는 한 번씩 좋은 자리에 나왔었고요. 자, 음봉을 공략하는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유진 로봇 자, 이번 주에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거래 없는 음봉이 나왔으니까 자, 내일 정도는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올 수 있겠죠. 오늘 음봉 공략하는 정도로 접근하시면 자, 되겠습니다. 상일 프로를 자, 개별 주도주를 들어가 보시면 현대리바트 점수 가장 높습니다. 81점이 나왔고요. 태평양물산 자, 계속 이번 주에 계속 지금 잡히고 있네요. 75점이 나와 있습니다. 가치 점수가 80점 정도가 되겠고요. GKL은 전체적으로 75점씩. 자, 오늘은 외국인간 수급까지 나옵니다. GKL은 이것만 보더라도 오늘 거래가 될 것 같고요. 제이콘텐트리 앞서 보셨던 종목입니다. 점수가 상당히 높죠. 특히나 차트 점수가 높습니다. 21, 61선 동시에 돌파하다 보니까 아마 점수가 좀 높은 것 같네요. 자, 이 종목을
간단히 한번 보시면 현대리바트 아무래도 이번 화요일 날이 좀 좋았었죠. 자, 그러나 어제 음봉이 나오고 음봉을 극복하는 자리니까 오전에 거래하기는 좀 부담이었을 겁니다만 지금 이제 장 끝날 때니까 음봉을 극복하는 자리는 주로 종가의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날 갭상승의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갭상승 양봉이 나올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종가 관리가 된 종목들은 개발하기 잘 없죠. 갭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가 매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아래쪽에 보면 기간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차트뿐만 아니라 가치 수급 전수 모두가 다 좋다라는 거죠. 지난 2013년도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이 좀 증가가 있는데 2013년도 한 13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지난년도 3분기까지만 해서 한 300억 정도가 나왔으니까 4분기 포함하면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20일, 60일선 위에 올랐으니 계단식으로 다시 올라갈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태평양물산입니다. 자, 다소 고점에서 양봉을 못 냅니다만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아마 종가 관리는 조금 하지 않을까는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밀집했던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좋은 흐름이었었죠. 기간 수급도 좋았고요. 차트 흐름도 좋았었고 영업이익도 매년 영업이익은 한 20, 30%씩 증가를 합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특히나 지난년도 잘 나오면 한 260억 나올 것 같고 올해는 한 340억까지 자 예상을 하고 있죠. 자, 좋은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이 극대하시고 없는 분들은 오히려 음봉 자 내일 정도나 모레 정도 다음 주에 음봉이 나오면 또 조정 구간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많이 하셨을 겁니다. 뭐 그대로 부위하시면 좋아 보이네요. 자, GKL입니다. 21선의 눌림목은 어느 정도 완성을 하는 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기간 수급도 있고 이번에 그 카지노 정부에서 리조트 관련해서 라이선싱 자 추가로 한 2개 정도 준다고 했는데 파라다이스는 이미 받은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정부의 공적 자금 들어있는 GKL이 당연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리 자체는 오늘 눌림목 급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제이콘텐텐의 자 21, 61선 이미 급소가 나와 있죠. 다만 추격 매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없는 분들은 내일 정도 자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큰손 매집준을 봅니다. 자, 외국인 기관 수급들 두산인프라는 이틀 전에 한번 기관 수급 때문에 잡혔던 종목인데 오늘 또 한번 기관들이 자 그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오네. 그때 20만 주가 들어왔는데 50만 주가 들어오면서 두산인프라는 오늘 급등하는 모양새고요. 인터파크 자 어저께 음봉이 나왔었죠. 오늘 외국인이 들어오다 보니 17만 주가 들어왔네요. 그러다 보니까 양음양 흐름이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인선이엔티와 코엔티 두 개 모두 다 산업 폐기물 쪽이라 보셔야 되겠죠. 인선이엔티는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당장 오늘 나온 재료는 아닙니다. 강양 매립장 자, 그 부분의 사업이 5년 만에 재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급등을 했죠. 자, 그러면 인선이엔티는 지난년도 3분기까지 적자가 나왔었죠. 그러나 코엔텍은 대규모 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3분기 만에 2013년도 90억이 됐는데 벌써 3분기 만에 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4분기까지 포함하면 자 예상을 한번 해보죠.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 코인텍입니다.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에 인선이엔티도 있습니다만 코인텍도 나오는데 재료가 있죠. 한전부지가 이제 115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랬다면 아무래도 자 먼저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 관련해서 코인텍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종목들을 한번 흐름을 보죠. 자, 좋은 자리는 일단 두산인프라코어는 보유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60일선을 넘는 자리와 음봉을 극복하는 자리 두 번의 멋진 급소는 나왔고요. 그때도 기간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차트 흐름 좋고 기간 수급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이번에 잠정치간 20% 정도 두산인프라는 실적이 증가를 했죠. 세 박자 모두 다 만족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기간 수급이 들어오니까 자 50만 주가 지금 들어왔는데 자 짱대 항목이 나왔네요. 달려주시면 될 것 같고 없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날 여러분한테 소개하던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였었는데 이런 자리 정도 다시 한번 흐름을 자 보시면 자 이런 자리죠. 음봉을 극복하는 자리 종가 매매니까 종가는 고점 매수가 가능합니다. 장중은 저점 매수가 맞죠. 종가는 고점 매수 위주로 간다면 이 자리가 좋았었고요. 자, 그 이후에 매도 자리가 있었냐면 거래 터진 음봉은 없습니다. 매도 자리는 없죠. 오늘도 아니고 당연히 보유하는 게 맞겠고요. 자, 인터파크를 봅니다. 자, 인터파크는 이번 주에 양음양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21선, 60일선 깔고 앉은 자리에 양음양의 흐름이 나왔으니까 기술적으로도 급소라 봐야 되겠고 자, 오늘의 이 양봉은 외국인이 17만 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종가에 무너질 일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그동안의 주가 기간 수급이 있었다면 올라가겠죠. 기관들이 매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관들이 매도가 없습니다. 해서 오늘은 좀 인터파크의 고점이 더 오늘은 종가 관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보유하시는 게 맞겠고 내일은 갭으로 출발하리라 보여지죠. 자, 인선이엔티 뭐 실적도 없습니다. 지난 3분기까지 적자가 나왔습니다. 8억점도 적자가 나왔습니다. 불구하고 이미 지난 1월 말에 나온 재료로 오늘 급등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단기 세력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졌죠. 바로 들어가는 건 좀 그렇고요. 자, 차라리
코인타기 흐름이 훨씬 더 낫죠. 매우 강한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한 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냈다는 점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아래쪽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분이 12월 달부터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지금 6만 4천 주가 들어왔네요. 충분히 종가 매매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싸게 사시려면 이번 주 혹은 뭐 다음 주 정도까지 조정 구간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도주 종가 매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